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품이 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극찬이거든요. 상대 당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게 박지원의 노련한 어쩌면 정말 나쁜 의도로만 보면 이간질이에요. 안철수가 국중주의 택해서 막 욕 먹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도 할 수 있게 됐고 유엔에서 연설도 했잖아요. 예.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꼴보기 싫은 거야. 자기 당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한끗 치컷 세워줌으로써 안철수에게 너 들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그널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최근에 자유투표 했잖아요. 자유투표 합시다. 당대표로서. 예.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쉴드를 했어요. 스스로. 네. 예. 처음부터 자유투표에 맡기고 제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투표 당일 몇 시간을 앞두고 밝히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 지난 몇 달간 우리 논리와 상관없이 국민은 우리 당이 몇 가지 중요한 고비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왕좌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처음부터 입장을 밝혔으면 몰라도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면 좌고우면하다. 마지막 순간에 또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사람아, 좌고 우면하는 것이 일관성이야. 차라리 계속 그렇게 하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철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어떤 선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는 게 좀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적폐청산이나 사법부 개혁이나 놓고 김명수 같이 확실하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까지 김명수 같은 후보자 나오기 힘들어요. 네. 어떤 흠결도 없잖아요. 네. 흠결이라고 잡는 것 자체도 흠결도 아니었어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을 놓고 마지막 마음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 뭐 이게 무슨 논리예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마음이 들고 흠결이 없다면 해주는 게 맞지. 예. 근데 그렇죠. 만약에 당대표라는 게 본인 입장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찬성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마음을 비췄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끝까지 자유투표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김명수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안철수가 뭐 그 후보자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반대 실드도 가능해요. 만약에 당론이라는 걸 정해서 찬성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반대로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탄압받고 있지만 김명수 후보자가 워낙에 좋음으로 당론으로 선택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실드가 이런 식이라는 거고.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찬반을 밝혔다면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인사투표에서 매번 찬반을 밝히라고 요구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 논리는 방금 했던 논리랑 또 똑같이 말씀드려보면 돼요. 당대표가 당론으로 투표하라고 그러는데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뭐 전자투표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수기로 써서 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몰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반대의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대법원장 후보자건 무슨 후보자건 올라왔는데 너무 안 좋아. 부동산 투기에 병역비리 다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반대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인사투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치 일반 여러 가지 그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찬반 여부를 묻잖아요. 일상적인 질문인 거고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의견을 밝힌다고 해서 그 당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 따르는 게 아닌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의 충격적인 패배라고. 예. 김명수 인준해서 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본인 나름으로는 그 충격적인 패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 계속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철수가 그랬다잖아요. 그 앞으로 계속되는 인사투표에서 매번 찬반을 밝히라고 요구받을 것이 자명하다. 하나마나 한 소리죠. 이거 매일 아침이 되면 나는 배가 고플 것이 자명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현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정치인의 도리인 거지. 그러면은 누군가 의견을 물어보면은 안 알려주지 하면서 계속 회피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닌 거죠. 뭐 사안 사안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막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예. 뭐 이 논리를 떠나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세 번째는요.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제 경우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재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가 의견을 밝혔다면 이와 연관을 지어 온갖 억측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와, 대단한 논리예요. 진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예요. 이건 진짜. 이게 재척 사유라는 게 참. 웃긴다. 재촉사인데 트럼프도 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인은. 부산고 출신 관련해서 우리가 160표로 이겼잖아요. 김명수. 예. 야, 문발로 다 됐구나. 예. 우리가라는 표현을 160표로 이겼는데 이 중에 우리가 저번에 분석할 때 푸나님이 160표 정도 그 예상하셨잖아요.
160표가 국민의당이 20석 정도, 20에서 25석 정도를 투표하면 160석 정도 확보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부산고 출신 의원들이 몇 명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론하고 상관없이 야 부산고는 가야 돼 이 논리로 찬성했다는 썰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3 때 안철수는 중3이었어요. 겹치지도 않고 이렇게 치면은 앞으로 서울대 부산고는 안 되겠네요. 와튼도 그렇고. 아니 이거 와튼스쿨 동문이라고 트럼프하고 얘기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지입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창피해 진짜. 아니 이제는 고등학교는 안 되는 거네. 고등학교 동문은 외국 대학은 되고 아이고 찌질하기가 진짜 이거 아니 변명도 이렇게 변명을 할 정치인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는 이과생의 한계를 봤어요. 이 세 가지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지금 이과 비하하시는 거예요? 네, 비하는 건 맞습니다. 아, 나 이과인데. 한 사람만 비하하겠습니다. 어떤 넓은 품도 없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논리의 내용들을 보면 문과 출신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논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큰 관점으로 아까 야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 밝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이게 착각이라고. 자기가 당대표니까 당대표가 그것을 결정해버리면 다 따라올 거라고 착각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네. 그 큰 착각이네. 엄청 착각이죠. 반장급 착각이죠. 밝힌다고 해서 따라올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요. 안철수 스타일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정치 오리한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구상유치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사회단체나 무슨 행정부에 있거나 법관 나가라 검사하다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 좀 노련한 느낌이 나는데 안철수는 노련한 느낌이 없어. 정치적으로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품에 암지를 못하는 스타일인데 정치 오리한 사람들이 보면 대중적 인기가 그나마 좀 있어서 뭐 대선 후보도 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막상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 보면 우리가 말투도 그렇지만 정말 어린애 같잖아요. 네. 그걸 구상유치하다고 하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그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안철수가 무슨 찬반 의견 밝힌다 그래서 와, 그 대표님이 찬성하셨다. 따라갑니까?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냥 웃어요. 비웃어요. 60표로 이겼는데 이 중에 우리가 저번에 분석할 때 푸나님이 160표 정도 그 예상하셨잖아요. 160표가 국민의당이 20에서 25석 정도를 투표하면 160석 정도 확보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부산고 출신 의원들이 몇 명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론하고 상관없이 야 부산고는 가야 돼 이 논리로 찬성했다는 썰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3 때 안철수는 중3이었어요. 겹치지도 않고 이렇게 치면은 앞으로 서울대 부산고는 안 되겠네요. 와튼도 그렇고. 아니 이거 와튼스쿨 동문이라고 트럼프하고 얘기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지입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창피해 진짜. 아니 이제는 고등학교는 안 되는 거네. 고등학교 동문은 외국 대학은 되고 아이고 찌질하기가 진짜 이거 아니 변명도 이렇게 변명을 할 정치인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는 이과생의 한계를 봤어요. 이 세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품이 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극찬이거든요. 상대 당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게 박지원의 노련한 어쩌면 정말 나쁜 의도로만 보면 이간질이에요. 안철수가 국중주의 택해서 막 욕 먹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도 할 수 있게 됐고 유엔에서 연설도 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꼴보기 싫은 거야. 자기 당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한끗 치끗 세워줌으로써 안철수에게 너 들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그널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최근에 자유투표 했잖아요. 자유투표 합시다. 당대표로서. 예.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쉴드를 했어요. 스스로. 네. 예. 처음부터 자유투표에 맡기고 제 의견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투표 당일 몇 시간을 앞두고 밝히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 지난 몇 달간 우리 논리와 상관없이 국민은 우리 당이 몇 가지 중요한 고비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왕좌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처음부터 입장을 밝혔으면 몰라도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면 좌고우면하다. 마지막 순간에 또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사람아, 좌고우면하는 것이 일관성이야. 김명수 후보자가 워낙에 좋음으로 당론으로 선택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실드가 이런 식이라는 거고.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찬반을 밝혔다면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인사투표에서 매번 찬반을 밝히라고 요구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 논리는 방금 했던 논리랑 또 똑같이 말씀드려보면 돼요. 당대표가 당론으로 투표하라고 그러는데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뭐 전자투표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수기로 써서 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몰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반대의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대법원장 후보자건 무슨 후보자건 올라왔는데 너무 안 좋아. 부동산 투기에 병역비리 다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반대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인사투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치 일반 여러 가지 그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찬반 여부를 묻잖아요. 일상적인 질문인 거고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의견을 밝힌다고 해서 그 당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 따르는 게 아닌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의 충격적인 패배라고. 네. 김명수 인준해서 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본인 나름으로는 그 충격적인 패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혼자 계속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철수가 그랬다잖아요. 그 앞으로 계속되는 인사투표에서 매번 찬반을 밝히라고 요구받을 것이 자명하다. 하나마나 한 소리죠. 이거 매일 아침이 되면 나는 배가 고플 것이 자명하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현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 정치인의 도리인 거지. 그러면은 누군가 의견을 물어보면은 안 알려줌? 안 알려주지? 하면서 계속 회피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닌 거죠. 뭐 사안 사안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막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예. 이 논리를 떠나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세 번째는요.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제 경우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재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가 의견을 밝혔다면 이와 연관을 지어 온갖 억측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와, 대단한 논리예요. 진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재척 사유라는 게 참. 웃긴다. 에이, 재축사인데 트럼프도 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본인은. 부산고 출신 관련해서 우리가 160표로 이겼잖아요. 김명수. 예. 야, 몸빨을 다 냈구나. 예. 우리가라는 표현을 차라리 계속 그렇게 하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철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어떤 선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는 게 좀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적폐청산이나 사법부 개혁인에 놓고 김명수 같이 확실하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까지 김명수 같은 후보자 나오기 힘들어요. 네. 어떤 흠결도 없잖아요. 네. 흠결이라고 잡는 것 자체도 흠결도 아니었어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을 놓고 마지막 마음을 바꾼 것으로 비친다. 뭐 이게 무슨 논리예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마음이 들고 흠결이 없다면 해주는 게 맞지. 예. 근데 그렇죠. 만약에 당대표라는 게 본인 입장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찬성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마음을 비췄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끝까지 자유투표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김명수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안철수가 뭐 그 후보자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반대 실드도 가능해요. 만약에 당론이라는 걸 정해서 찬성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반대로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탄압받고 있지만